은희 씨는 20살이 되었을 때 목표가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지 어느덧 1년, 싹싹했던 그녀는 얼마 전 점장님으로부터 매니저 직급을 제안받았습니다. 매니저가 되면 월급도 오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하기도 편할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점장님과 매니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은희 씨는 들뜬 마음으로 가게로 출근했죠. 점장님은 그녀에게 계약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 시절보다 딱 20만원가량 상승한 월급. 생각만큼 많지 않아 실망할 뻔한 그녀는 매니저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근무를 마친 그녀는 매니저가 된 기념으로 친구와 술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 그녀 앞에 있는 절친, 반쯤 채워져 있는 소주잔,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는 매니저가 된 은희씨. 문득 그녀는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듯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합니다. 예린 언니 근처에 있대. 잠시 들른다고 하는데 괜찮지? 예린 언니, 고등학교 선배이자 은희씨의 롤모델. 2살 위였던 그녀는 걸크러쉬 그 자체였습니다. 특유의 카리스마로 선후배할 것 없이 그녀를 어려워했죠.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녀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SNS는 항상 화려했으며 옷도 많고 항상 예뻤습니다. 예린 언니는 도착해서 은희씨 앞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지어줍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녀와 최근 근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린 언니는 본인의 가게를 곧 오픈한다고 합니다. 역시 벌써 저 나이에 가게를 차리다니 어딘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예린 언니는 은희씨가 매니저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 예린 언니는 한 달에 최소 400만원은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은희씨가 받는 월급은 150만원, 매니저가 돼서 월급이 올랐다 할지라도 2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솔깃한 은희씨에게 예린 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도 편해. 바텐더 일인데 술 만들어주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기만 하면 돼. 은희씨는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죠.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 은희씨는 생각에 잠깁니다. 유럽 여행을 목표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던 그녀, 은행 어플을 열어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합니다. 127만원. 맨날 돈을 벌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필요한 거 사고 그랬을 뿐인데 1년 동안 그녀가 모은 돈은 고작 127만원이었습니다. 127만원으로 확인한 은희씨는 곧장 예린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린 언니와 함께 일을 하게 된 은희씨.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루 술값으로 100만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꽤 재밌었습니다. 은희씨가 일하는 곳은 소위 바라고 불리는 곳. 룸에서 일하는 천박한 사람들과 본인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냥 옆에 앉아 이야기만 들어주는 곳이죠. 몸을 함부로 굴리는 저런 걸레들과 자신은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원. 예린 언니는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여지껏 가져보지 못한 돈을 갖게 된 은희씨. 본인은 한 달에 술값으로 수백만원을 쓰는 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꽤 비싼 물건들을 사봅니다. 남들도 하나씩 있는 명품백, 각종 고급 화장품들. 그녀의 SNS는 점점 화려해져만 가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은희씨의 얼굴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순두부 같던 얼굴은 점점 선이 굵어졌으며 옷 입는 스타일도 선호하는 브랜드도 점차 바뀌어갔습니다. 예전의 은희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린 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해옵니다. 이 가게 너가 물려받을래? 예린 언니는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가게를 넘겨주고 좀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게를 물려받아 사장이 된다는 생각에 은희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냉큼 물려받겠다 대답했습니다. 예린 언니가 넘겨주는 가게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약간의 권리금과 보증금, 예린 언니가 처음에 낸 금액만큼만 달라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은희씨는 4대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 월급도 모두 현금으로 받았었고 소득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상 무직자였죠. 그런 그녀에게 큰 돈을 대출해줄 은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희씨는 어쩔 수 없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권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자는 셌지만 권리금과 보증금은 어차피 나갈 때 다시 돌려받는 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렇게 가게를 물려받아 사장이 된 은희씨. 사장이 되니까 직원일 때 모르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은 종업원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죠. 괜찮은 종업원이 없으니까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은희씨 혼자서 커버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그렇게 가게는 나날이 적자를 찍었습니다. 오히려 예린 언니 밑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 벌이가 더 안 좋았죠. 가게는 망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도 못 받고 넘겨주고 나왔을 때 은희씨의 빚은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장이 된 기념으로 뽑았던 외제차 할부금까지 더하면 그녀는 파산이나 다름없었죠. 빚을 최대한 빨리 갚고자 그녀가 선택한 것은 룸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일, 그녀는 지금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옆에서 술만 먹고 버는 돈으론 택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차고 뭐고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을 때 그녀는 빚의 절반을 갚았고 이자가 조금 더 싼 카드론으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했습니다. 2년 동안 번 돈은 이미 빚을 다 갚고도 남을 정도였을 텐데 왜 아직도 빚이 안 없어지는지 너무나 화가 났죠. 걷기 싫어했던 그녀는 가장 번화가에 있는 원룸을 살았고 그곳의 월세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자동차 할부금, 식비, 옷값, 이미 그녀의 생활에서 일상적인 소비는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을 한참 넘어서 있었죠. 심지어 매달 가는 병원에선 그녀에게 이젠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직업상 수년 동안 매일같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그녀, 그것도 양주. 독한 술을 매일 먹다 보니 그녀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빛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고 몇 년 전부터 생리도 6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른 방법을 고민했죠. 술도 안 마시면서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기로. 그렇게 또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빚을 얼추 다 갚았죠. 뭔가 후련한 마음이 몰려와 미소 짓던 은희씨. 그때 갑자기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저씨. 저 아저씨는 20살 때 일하던 샌드위치 가게의 점장님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은희씨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괜시리 이상한 마음이 드는 은희씨.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던 점장님은 볼 일이 끝난 후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희씨는 그의 중얼거림 속에서 한 단어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진 은희씨. 그대로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점장이 문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옷을 입고 문 밖으로 따라 나갔죠. 나가는 점장을 붙잡아 세우곤 그에게 환불해주겠다 소리질렀습니다. 됐다고 손살에 치며 돌아서는 점장. 다시 그의 어깨를 붙잡은 은희씨는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곤 은행 어플을 실행시킵니다. 계좌이체 버튼을 누르려던 그녀의 눈에 현재 잔액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통장 잔액은 127만 원이었습니다.